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를 모시고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에 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좀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망은 지금 상당히 다양해서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이다고 얘기는 못하는 단계 같아요. 네. 가장 역시 주류 이론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강에도 위험하지만 경제에도 악영향이 클 것이다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네.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이 확산세는 빠르지만 입원율이라든지 중증률, 그 다음에 사망률은 그렇게 빠르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좀 엔데믹화하지 않느냐, 우리가 일상과 함께 살아가는 단계로 변이된 게 아니냐라는 또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어느 쪽이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좀 빠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연말 그 경제 소비 상향을 보면은 그 항공 쪽이 제일 타격이 심했죠. 여행 그렇죠. 항공인데 네. 그 수요 면에서 준 면도 있어요. 이제 여행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오미크론 때문에 좀 아무래도 주저해가지고 캔슬하시는 분도 많고 또는 아예 안 가시는 분도 많았는데 그것도 있지만 더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파일럿을 포함해서 그 탑승 승무원들 이제 이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일할 비행기를 운영할 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항이 아주 대규모로 되는 네. 그런 그 공급 면의 타격도 꽤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항공과 여행 산업이 상당한 좀 타격을 입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증시는 저희가 항상 그 연말이 얘기하는 그 산타 랠리라고 그러죠. 네. 그 산타 랠리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난 한 92년인가요? 9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은 항상 그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까지의 한 5, 6일간의 증시가 77% 정도가 올라요. 올랐어요, 과거에. 네. 연말 랠리네요. 네네. 근데 이걸 어떤 통계적인 이유를 못 찾죠. 그냥 그랬다는 것만 아는 거지. 그런 그 자료만 있는 거지. 이게 왜 꼭 크리스마스 때문에 증시가 올라야 되는 그런 그 어떤 이유는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그 오미크론 때문에 혹시 그 77%가 아닌 23%에 속하는 산타 랠리가 없는 해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나왔었는데 보기 좋게 산타 랠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이제 증시 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그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라는 그런 면에서 좀 안심한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또 그 보건학 면에서도 이제 오미크론이 돌파 감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확산세 이 두 가지 면에서는 큰 우려를 가지고 왔지만, 그러니까 이 부스터까지 맞은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산세는 심지어 델타보다 70배 빠르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건강 보건 면에서 위협을 느꼈는데, 실제로 그 입원율이 낮고 사망률이 이제 그렇게까지 빨리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냥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면에서 좀 안심한 면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센터 랠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그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은 항공산업이 미국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제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증시는 오히려 더 좋았다 하는 면에서는 오미크론이 가져오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많이 바뀐 게 아니냐. 이제 이 정도까지가 지금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지난 한 일주일간에 있었던 그 증시나 그다음에 소비 이쪽에서의 두드러진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말 쇼핑 매출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상당히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쇼핑 매출은 뭐냐면은 제품, 상품 구입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나온 것에 타격을 덜 받는 거죠. 요즘에 그 상품 구입은 이제 상당수가 그 팬데믹 이전에 보다도 굉장히 많은 비율이 거의 지금 30%가 지금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온라인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상품 구입은 지금 뭐 오미크론의 확장하고는 뭐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또 그 소비자분들이 오프라인 가서 사시는 것도요, 식당이나 이런 영화관 가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잠깐 대면하고 물건 구해서 사고 나오시는 거고 대부분은 걸어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도 좀 영향을 덜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상품 쪽에서는 그 상당히 좋은 현상을 가져왔는데 이게 또 뭐와 연결이 되냐면요. 대면 서비스는 많이 줄었을 거다. 우리가 앞서 얘기한 그 항공 여행도 많이 취소되고 또 뭐 못 가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술집 이런 데 가는 것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줄어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 작용이 이 상품 소비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에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그 쇼핑의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일단 그 가설을 세울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요? 거기서 조사하는 자료만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도 또 심지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겨울에 비해서도 매출이 그 크레딧 카드에 나타나는 매출을 보면은 약 8% 이상을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은 이제 크게 저희가 잡아보면 그만큼 소비력이 늘은 것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저축이 많아졌고 이제 소득이 늘었고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오미크론 때문에 좀 아무래도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오미크론은 온라인 쇼핑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지어는 오프라인 쇼핑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대면 서비스보다는 이제 그런 점이 역할을 하면서 이 상대적으로 이 쇼핑 쪽에 매출을 더 늘리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가설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지금 그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400명의 월스트리트 경제 전문가들의 그 여론 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내년 가장 우려하는 경제 문제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이런 기사거든요. 또 일부 경제학자들도 인플레이션이 과연 내년에 진정이 될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런 이제 이 추가 보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내년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질문은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소개가 됐는데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경제 현상에 있어서 양면의 날을 가진 칼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아주 말도 안 되는 뭐 하루에 뭐 100%, 뭐 1000%씩 올라가는 그러한 그 어떤 특수 상황이 있는 뭐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선진국 상황에서는 경제가 안정되어 있는 선진국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항상 경제 성장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빠를수록 인플레이션이 빨라진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간단히 생각하면 지금 소비가 왕성하다는 얘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것이 뭐 증명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 그렇죠. 2021년 보시면 상반기까지는 뭐 1, 4분기에 6.3, 2, 4분기에 6.7%씩이라는 전혀 지난 거의 한 30년 내에 없었던 그런 성장을 했고 3, 4분기에 이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2.3%는 역대의 그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평균치에 가깝지 그거보다 낮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이 둘은 함께 가는 건데 그러면 왜 그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느냐, 이제 왜 불안해하느냐 하는 부분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의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많은 소비자들 분들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박히게 되면 계속 임금 조정할 때도 더 많이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또 원가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더 가격을 올리게 되고, 가격 올리면 또 소비자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은 또 임금 올려달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가 버리면 서로 그 악순환이 이제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기대치가 올라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면에서 그 불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불안은 뭐냐면 이게 반대 측면의 불안인데요. 인플레이션의 숫자가 높다 보면 긴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연준이 통화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너무 지나친 긴축으로 빠져 들어가가지고 침체로 가지 않을까라는 반대쪽에 또 우려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분들이 그 조사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큰 우려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뭐가 우려냐 했을 땐 그 두 가지 양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에 이유 때문에 우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뒤에 우려 때문에 우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나타나는 그 불안 요인은 뒤쪽보다는 앞쪽이 좀 더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네, 기대치를 못 잡으면 어떡할까? 만약에 연준에서 노력을 하는데도 기대치를 못 잡아서 이게 악순환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잖아요. 예. 오미크론이 나오고 하니까 공급이 점점 더 차질이 생기면 공급면에서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임금도 올려달라는 압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계속 소비자들은 빨리 물건을 사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비는 더 빨리빨리 그 가소비가 늘고, 이제 이러한 악순환에 빠질 것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쪽이 지금은 더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경제학자들은 과연 연준이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적절한 타이밍에 잘 조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불안이 있는 거고, 이제 반대로 이건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혹시 이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냐, 이쪽이 소수긴 하지만 그쪽도 꽤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이 오르면 어차피 소비가 줄어요. 그것은 이 시장 경제 원칙이잖아요. 가격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소비가 줄게 되면서 지금 벌써 서서히 소비가 줄고 있다는 게 지난 10월, 11월에 소매 판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연준의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은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뒷북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조정이 돼가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소비가 줄면서 점점 이제 그 가격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때 긴축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타이밍상으로. 그러면 시장에서도 소비가 주는 압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긴축까지 하게 되면은 그 힘이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긴축을 하다가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경착륙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월가 쪽에서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의 그 우려는 두 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둘 다 충분히 중요한 이유인데, 저는 뭐 그런 의견들을 다 들어보면 그래도 지금 현재 연준이 하고 있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봐서는 무난하게 할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잘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좀 기치해야 되는데,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해하는 거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그 두 가지 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말입니다. 솔직히 장 보러 가서 물건값이 많이 올라 있으면 정말 속상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올라간 만큼 뭐 월급들이 올라가느냐, 그것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런 증가가 같이 따라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냥 힘든 거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많이 힘든데, 근데 이런 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소비가 크게 둘로 나뉘어지거든요. 하나는 저희가 말하는 필수품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영어로는 discretionary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소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런 데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서 힘들게 되면 대부분 이 디스크리셔너리 쪽들이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삶의 질에 있어서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영화를 못 보는 게 나를 우울하게 한다. 그런 심리적 영향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네. 아무래도 필수품이 올라가면, 필수품 가격이 올라가면 그쪽에 소비를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여유 있는 삶을 하는 그런 그 행복 지수가 올려주는 그런 부분에 소비가 준다는 점이 좀 괴롭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그 재정 계획을 세우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시는 그런 시기가 좀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야기에 그 연이어서 그래서 저희 같은 서민들이 그래요. 조금 긴축하면서 견뎌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내년이나 아니면 후내년이나 좀 경기가 좋아지면 이렇게 옥죄였던 삶이 좀 풀리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경제 전문가들 보면은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전망 내년의 경제는 좀 그렇게 성장세가 크지 않을 것이다,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는 경제 전망이 밝지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네. 이 거기에 부분은, 연결해서 한 발짝만 더 나가 보시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해답이 나오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물가 상승이 줄어들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경제가 조금 덜 성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겠냐라고 질문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서로 트레이드오프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러면은 일반 그 월급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나 서민층에서 볼 때는 물가가 좀 안정이 된다 이런 면에서 좋은 면이지만 반대로 경제 성장이 줄어드니까 임금 상승도 줄어들게 되고 고용 기회도 줄어든다 이런 또 반대적인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시는 분들께서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면 잘못하면 둘 다 찾겠다는 그런 욕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면에서 서로 양쪽의 트레이드 오프 하나를 받으면 하나가 좀 잃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좀 시각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제 하게 된다 내년도에 그러면은 이제 긴축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게 되다가 경기 침체가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도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고 그런 높다기보다는 꽤 있어서 이제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연준이 중간에 속도 조정을 하겠죠. 그러면 다시 또 그 양적 완화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그 저희가 경제를 하나의 생물처럼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고식적으로 하나 해는 거 가지고 끝까지 간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의 현실적인 경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믿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최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퀀텀 FNA 최훈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